안녕하세요. 슈퍼개미 이세무사TV 구독자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찾아뵙기로 한 컨텐츠입니다. 우리 밸런스드 아카데미의 연구원님이신 몽당연필님께서 주간 영상 일주일에 한 번씩 올려드리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월간 탑 30은 저와 함께, 혹시 처음 뵙는 구독자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몽당연필이란 닉네임을 쓰는 김윤철이라고 합니다. 카페 글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상승률 탑 30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매일매일 작성을 하는 거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월에 또 한 번씩 정리를 해야 되는 기간이 오면 이렇게 대표님하고 함께 한 번씩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몽당연필님과는 제가 블로그 시절에 한번 블로그 회원님들과 롯데호텔에서 15명 모임을 가졌었는데, 완전 찐팬들, 정말 찐팬들. 그때 저는 뭐 슈퍼개미로 알려지지도 않았었고 그냥 주식투자 일지라는 블로그를 운영할 때인데요. 한 5, 6년 전에 정말 매일 막 댓글 달아주시는 한 15분하고 식사를 했었는데, 그 15인 중에 한 분으로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창립 멤버이고 5, 6년 전부터 저와 함께 이렇게 알고 지냈고 같이 이제 연구를 하는 사이인데, 너무 성실하죠. 저는 주식 투자에서 최고의 덕목이 성실이라고 봐요. 매일매일 연구를 하루라도 빼놓으면 이렇게 흐름이 끊기거든요. 근데 이제 매일 연구를 하시고 또 이제 통찰력이 있으시니까 또 좋은 종목들도 잘 포착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좀 좋은 팁을 소개시켜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월간하고 분기가 동시에 끝난 9월 말이에요. 9월 말은 월간 마감, 분기 마감이 한 번에 들어가는데요. 먼저 월간 탑 30의 좀 주요 종목들, 어떤 테마, 어떤 주도주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 9월간의 상승률 1위는 코오롱 플라스틱입니다. 169% 올랐고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사업자인데 원사업은 올랐던 모멘텀이 됐던 재료는 수소 전기차 관련 부품 신사업을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코오롱 그룹주 이전에 효성 그룹주들, 효성 첨단 소재부터 시작한 그 라인을 코오롱 그룹주가 그대로 이어받았고요. 이것들이 대기업군 산하 수소 관련 협회가 생기면서 또 다른 일진그룹주나 SK그룹이나 전반적으로 쭉 확산하는 현상이 일어났고, 그 중에서는 역시나 효성그룹과 코오롱그룹이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한 달이었습니다. 수소가 신재생 에너지라고 볼 수도 있고 수소 사회 구현 더 큰 이미지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수소를 만들어내거나 가져오거나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작은 종목들부터 큰 종목까지 계속 생성이 되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래서 코오롱 그룹주나 효성 그룹주 이외에도 앞으로 커질 수 있을까 하는 종목들도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효성그룹 또 이어서 코오롱그룹 이렇게 좀 계속 빛을 발하고 있는데, 아직 움직임이 없지만 가능성이 높은 좀 그룹들이 후보에 있을까요? 많은 기대감을 갖고 상장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일진 하이솔루스라고 일진그룹의 수소 탱크 관련 사업자인데요. 현재는 시장의 부각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수소 쪽이 확산세나 추세적인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산업이라고 하면은 빼놓을 수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흥아해운입니다. 말 그대로 해운주인데요.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거래 재개하면서 거의 4연상, 5연상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와중인데요. 해운 관련주 내 현재 움직임을 보면 HMM이 공매도가 계속 많아지면서 하락하고 있는 와중이고요. 펜오션 같은 경우는 지수단의 추가적인 상승을 힘입어서 상승 쪽으로 일정 부분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 뒷단에 있는 대한해운, KSS 해운, 이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운주에서 관심이 있는 종목은 대한해운 정도인데요. 최근에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 상승세, 수소 신사업 모멘텀 여러 가지 움직임으로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그 가스들을 운반하는 게 대한해운에서 하는 일입니다. 대한해운 느리지만 탄탄한 종목이라서 장기적 안목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해운주 중에서 대한해운 정도는 공부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버킷 스튜디오입니다. 115%나 움직였고요. 오징어 게임 관련주입니다. 이정재 주연의 소속사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오징어 게임 관련주가 됐고요. 쇼박스나 버킷 스튜디오 이런 종목군들이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때문에 많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 이것들이 엔터미디어 업종에 굉장한 좋은 반등의 재료가 됐습니다. 현재 하이브는 해외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일정들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YG도 블랙핑크, JYP, SM, 엔터를 떠나서 미디어를 만들어내는 섹터들, A스토리, J콘텐트리
이런 식으로 중국 관련 규제에 관련된 소식들이 주가를 좀 누르고 있던 국면을 오징어 게임이란 모멘텀이 반등세를 만들었고, 그것들이 현재 확산세를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비용 상승에 조금 자유로운 업종이 뭘까 생각했을 때 지금 원자재 단 올라가고, 수출주들 물류에 대한 비용들 올라가고, 뭐 인건비, 판관비, 비용단에 대한 소식들이 계속 자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미디어를 합산하는 업종은 그런 쪽에서 좀 자유롭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하나의 모멘텀으로 반등을 가져갔다면 지금 연말부터 내년까지는 비용단에서는 그나마 얘네들이 많이 자유로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브시스터즈도 101% 상승해서 7위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데브시스터즈는 지난달에도 순위가 아마 있었던 기억인데. 거의 2차 상승을 또 했고요. 그러니까 국내 상승에 대한 1차 조정, 일본 시장에서의 흥행, 중국과 미국 시장에 대한 또 기대감, 이런 것들이 역사적 신고가를 또 돌파해서 완연한 2차 상승까지 가져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크게 보면은 미디어 섹터로 다 묶어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 섹터도 생각해 보면 크래프톤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또 크래프톤이 현재 50만 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은 23조, 24조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NC소프트가 12조 이렇게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신작 관련 모멘텀으로 바닥권에서 살짝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 상황을 보면 NC소프트는 외인과 기관이 양매도로 완전히 나가버렸고, 크래프톤은 외인과 기관이 양매수로 개인은 쭉 나가고 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면 게임 업종의 대장주는 진작에 바뀌었고, 이 기조는 신작 관련 기대감이 있다 손 치더라도 쉽게 깨지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가져보고 있어서 게임 섹터 내에선 크래프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12회 대원화성 76% 움직였습니다. 2차전지 소재주의 움직임이 9월 초의 움직임이 굉장히 확실했다면 9월 말의 움직임은 2차전지 소재주는 기관들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약간 슬로우해진 반면에 더 작은 종목, 리비안이나 루시드 모터스나 이런 쪽에 공급하거나 간접적으로 LG화학이나 삼성 SDI를 향해서 배터리 부품을 공급하는 애들이 조금 순환매를 도는 환경이 나왔었는데요.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순환이 좀 내려오면서 2차 전지 관련, 전기차 관련 이런 쪽도 순환이 한번 마무리가 되는 국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한농화성, CIS 이런 종목군들이 9월 막판에 조금 움직였고요. 이 또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들을 몇 년치를 앞당겨서 시장에 조금 반영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대선 관련주 내에서 유독 움직였던 섹터가 야당 대선 후보인 홍준표 관련주입니다. 다른 여타의 관련주들은 많이 움직임이 없던 반면에 9월달은 홍준표 관련주들의 면면이 조금 많이 보이는 날이었고, 대표적으로 보강산업이 55% 정도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남스틸도 53% 이 정도 움직였고요. 29위의 쇼박스가 48% 움직여서 랭킹이 됐는데요. 오징어 게임 제작사에 투자한 사실 때문에 오징어 게임 관련주로 움직였습니다. 근데 쇼박스는 우리가 알다시피 영화 배급사죠. 그러면 영화 산업이 현재 위드 코로나 관련 섹터 내에서 얼마만큼의 위치를 가지고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당연히 적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제자 영화관 관객수 수치를 한번 체크를 해봤을 때 작년 대비 아직도 거의 30% 정도밖에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회복의 기조를 가져갔을 때 훨씬 더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할 수 있지만, 여기다가 시간이란 개념을 넣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CJ, CGV도 보면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요. 개봉이 예정된 대작들은 워낙에 많은 상태에서 시간이 지남으로써 점점 우리가 영화관을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넷플릭스나 이런 쪽의 강력한 성장 때문에 오프라인의 영화관의 움직임을 좀 제한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지금 바닥권에서 돌려 올라올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섹터라서 시간 개념만 조금 길게 넣어주면 이쪽도 볼만하다고 생각하고요. 위드 코로나 섹터에서 그나마 제일 속도감이 빠른 섹터가 대한항공, 카지노의 강원랜드입니다. 이런 쪽은 CJ, CGV와 다른 점은 숫자가 벌써 찍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관련주 내에서도 숫자가 일찍 찍히는 쪽은 조금 더 탄력적이고 조금 더 잘 버티고 하는 모습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9월달은 친환경 전기차 수소 관련주, 뭐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12종목 정도 움직였고요. 근데 이제 면면을 보면 소재 섹터도 이제 중간중간 들어있지만 뭐 전고체나 충전이나 뭐 리비안 관련주라는
이런 조그만 관련주들이 다수가 들어가는 모습에서 9월 초의 모습보다는 시가총액이 조금 작은 종목들, 개별적인 테마의 라인들로 수급이 이동한 모습이 보이고, 나머지는 홍준표 관련주가 한 4종목, 그 다음 미디어 엔터 컨텐츠 라인이 오징어 게임 관련주들이 한 2종목 정도 움직이는 모습으로 9월달은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탑 30을 공부하는 이유가 직접 공략이고 간접 공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공략은 여러분들이 30종목을 직접 보시면 돼요. 차트도 보고 재무제표도 보고. 그러면 30종목이 어디 있는데 우리 밸런스즈 아카데미 카페에 몽당연필님 이름 검색해서 보시면 다 보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간접 공략은 어떤 테마에 속한 종목들이 가장 많았지? 그러면 이 테마가 가장 강하니까 이 테마 종목들을 찾아볼까? 이게 간접 공략인데요. 그럼 간접 공략을 위해서 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일단 친환경 전기차 또는 수소차 관련주들, 수소 에너지 관련주들이 10개 이상이 있으니까 거의 탑 30에서 압도적인 비중이란 말이죠. 그러면 아직도 안 오른 종목들을 찾아 나가는 게 좀 그래도 유효한 시기겠죠? 12개가 있으면 다음 달에도 몇 개가 계속 남아있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나요? 만약에 이제 안에 있는 종목군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자면, 아모센스 같은 경우는 전기차 충전 관련주거든요. 아직은 뭐 개화한 상태는 아니지만 어저께 이제 현대차의 GV60 순수 전기차가 이것들이 10월달부터 이제 계약이 들어갈 건데, 샌드박스라는 정부의 정책상으로 주차장에다 차를 주차해 놓으면 바닥에서 무선으로 충전이 되는 이런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 아모센스 같은 종목도 저런 추세 속에 조금 일정 부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원래 강력하게 움직였던 양극재 라인이나 음극재, 동박 이런 라인들도 성장주의 추세가 약간 쉬는 타이밍을 노려보는 새로운 그 자리도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이거는 조금 이제 지주사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보면은 SK 머티리얼즈의 모습이라던가, 그리고 어저께 SKC가 실리콘 음극재 관련해서 해외 쪽과의 협업을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이 이제 일단은 무산이 된 모습인데요. 이제 이면에는 약간의 신사업단에 대한 이미지를 몸통에서 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보고 있어서 지주 라인의 SK나 원래 강력했던 종목에 눌림목이 형성되는 모습을 본다거나, 아니면 더 작은 섹터로 아모센스처럼 충전 라인 이런 종목을 본다거나, 여러 가지 한번 전략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정도까지 하면은 9월달 한 달 탑 30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월 마지막 날은 9월의 월말이기도 하지만 3분기의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탑 30을 사실 일간 탑 30, 주간 탑 30, 월간 탑 30, 분기 탑 30, 반기, 연간 탑 30까지 저희 카페에는 다 모여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간 탑 30은 다음 날을 위해서 단기 매매죠. 주간은 한 일주일, 또는 월간은 다음 달을 위해서. 그럼 분기는 좀 더 길게 보는 거거든요. 3분기 탑 30을 보면서 좀 길게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쪽이 지금 잘 가고 있는지 한번. 근데 물론 월간하고 겹치는 게 꽤 있을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어차피 월간이라는 게 3달이 모인 게 분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9월달 상승률 높은 종목이 3분기 상승률 높은 종목에 30에서 많게는 50%까지도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중복되는 건 간단히 넘어가도 되고, 중복되지 않았던 것들 또 위주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3분기 상승률 1위는 흥하해운입니다. 956% 상승을 했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는,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이런 말을 했다가 최근에 말을 약간 바꾸고 있는 뉘앙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현재 우리 주위에서 느낄 수 있는 것도 있고 주식시장에서 느낄 수 있는 요인들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수많은 원자재단의 상승들이죠. 유가, 천연가스 이런 것들 보면은 해운하고 인플레이션하고 접목을 해서 생각했을 때, 이런 병목 현상이 해결이 돼서 운반이 자유로워지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상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쪽 관련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물류가 얼마나 정상화되는 게 시계열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도 한번 챙기시면서 포트 내에 그쪽 비중이 있는 분들은 원활히 물류가 소통이 되면 가격은 이제 잦아들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위에 한국 BNC라고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가 500% 움직였습니다. 시가총액이 2조 4천억인데요. 재무제표를 보면 이제 손이 나갈 수가 없는 상태까지 이르는 상태입니다. 국내에서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이 잘 돼서 움직이면 너무나 좋은 일이고요. 만약에 조금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국내에는 강력한 공장이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강력한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장이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수급적인 영향으로 주가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전히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기관들의 물량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매도세가 소진이 되고 그리고 실적이나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재차 움직인다면 10월부터 12월 어디쯤 간에 바닥을 한 번 더 만들어내서 코로나 관련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전기전이라는 원전 관련 테마단의 종목 같은 종목이 있습니다. 원전 관련 움직임들이 어느 정도 이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죠. 여전히 뭐 한전 산업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유럽에서는 벌써 전력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고요. 중국에서는 전력난이 생기고 있는 상태고요. 국내에서도 엊그저께 한국전력이 전력비를 올렸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가 실질적으로는 우리한테 돈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린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전은 가동이 실질적으로 저희 나라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재생 너무 좋고요. LNG 비중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석탄 비중도 아쉽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전 가동 올라가고 유럽이나 글로벌적으로 소형 원자로나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는 상황에서 원전 관련주가 지금까지의 탈자를 띄고 또 다른 그냥 원전의 시대로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원전 관련주 섹터 내에 가장 1등 기업이라고 하면은 두산그룹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SK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산의 움직임도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랑풍선이 88% 움직였습니다. 3분기에. 여행 관련주 섹터는 치킨 게임이 완료가 됐다고 보셔야 됩니다. 절대적인 사업자 하나투어가 아직은 돈을 못 벌고 있지만 1위를 구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모두투어 그리고 뒷단에 있는 노랑풍선이라든지 개별 기업들 이쪽은 버티는 자가 승자 독식 구조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숫자는 안 나오고 있지만 하나투어를 트래킹하면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위드 코로나 라인에 아까 항공의 대장 대한항공, 여행 관련 대장 하나투어, 카지노는 현재 내국인 쪽에서 숫자가 찍히고 있는 강원랜드에서 항공이 떴을 때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으로 시선을 이동하는 정도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3분기 전반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봐도 9월 달에 상승이 가장 많았던 친환경 전기차, 수소, 2차 전지 이 라인들이 12종목이 움직인 상황이었고요. 하나의 차이점은 개별주들이 조금 작고 큰 종목들이 여전히 많았는데 9월달 들어서는 이런 섹터 내 개별주들이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코로나 관련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을 한다고 하던지 그런 개발을 하는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지 이런 식의 종목군들이었고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숫자가 없는 쪽도 보기가 부담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숫자가 찍히고 있는 바이오 쪽이나 이런 쪽을 조금 간접적으로 보고 있고 대선 관련 섹터가 홍준표 관련주가 두 종목이 들어가 있는데요. 대선 관련 시즌으로 보자면 이제 10월 달이 들어섭니다. 대선은 내년 3월이고요. 그러면 5개월 차에 들어갑니다. 예전에 대선 관련주 스케줄을 한번 생각해 보면 거의 5개월쯤 정도 되면은 개별 종목군들은 하나둘씩 피크 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좀 순환매가 조금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한 달 지나갈수록 대선 관련주 섹터에 후발적으로 등락을 좀 많이 거듭한다고 관심을 많이 두는 모습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3분기도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9월 상승률 상위 종목들의 묶음과 또 3분기 상승률 상위 종목의 묶음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전기 수소차 관련주들이 쭉 계속 좋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대선 관련주도 그 틈에서 시가총액이 작은 개별주 라인들이 지수가 조정받으면서 역시 대선 관련주들도 계속 선별적 상승이 나왔다는 걸 알 수 있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코로나 관련주들은 7월, 8월까지도 굉장히 좋았지만 9월부터는 조금 조정권에 들어가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9월에 새롭게 들어온 애들이 오징어 게임이 방아쇠 효과가 돼서 엔터주들이 들어왔다. 이 정도를 9월 말, 3분기 말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좀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몽당연필님께서 우리 백조님들에게 주식 투자의 선배로서 또 매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좋은 팁 하나 부탁드립니다. 그냥 제가 하고 있는 현재 행동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나중에 결과치로 나오겠지만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한쪽에서 아주 널널한 속도로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을 계속 조금 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정말 강력한 성장주가 최근에 기관의 수급으로 매도가 나오는 상황에 있는 종목들이 눌리고 돌아나가는 타이밍을 지금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들이 뭐 10월 중순이 될지 11월 중순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종목군들을 쫙 모아놓고 까먹지 않고 돌아나가는 U자의 오른쪽 편을 기다리고 있는 게 또 한 축의 전략이고요.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의 영향으로 건설주나 수소 관련주나 이런 종목군들을 이제 포트폴리오 내 분산 효과를 위해서 몇몇 종목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를 하면 성장주 위드 코로나 플러스 알파 이 정도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저는 이제 시장을 조금 느슨하게 보고 있는 마음을 먹었고 현금 비중을 조금이라도 올려놓은 상태라서 또 다른 좀 탐욕적인 시선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아닌 작년이나 올해 들어오셔서 포트폴리오가 지금 꽉 차 계신 분들은 압축하는 모습으로 전략을 조금 변경을 하면서 시장에 등락이 너무 심할 때는 그냥 HTS를 끄시는 게 좋습니다. 나가셔서 맛있는 거 드시고 장 끝나고 보시고요. 포트폴리오 조금이라도 변동을 주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조금이라도 좋아질 만한 업종이나 이런 것들을 내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미운 놈 적당히 잘라내서 적당히 그쪽에 시간 개념으로 느슨하게 사들어가는 그런 전략도 조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몽당연필님은 저와 함께하는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연구원님이신데, 오프라인에서는 1대1 과외 선생님으로 또 활동을 하시고, 또 온라인에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탑30을 일간으로 매일 작성한 거는 카페에 무료로 오픈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무료 오픈하는 정보 말고 좀 더 깊은 정보들은 또 유료 단가반을 운영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탑30에 의한 종목 선점 또는 개별 과외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나가는 안내 전화로 전화하시면 우리 몽당연필님께서 자세히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문의 전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이 힘들수록 여러분들이 멘토를 찾아가는 그런 시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옆에 친구를 또는 멘토를 두시는 게 조금 이 멘탈 관리에 아마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좀 장이 힘든데 특히 3분기 마지막 정리였잖아요. 근데 3분기가 제가 어제도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작년 1분기가 코로나 저점 3월이었으니까 그때까지 음선이었고요. 작년 2분기, 3분기, 4분기, 올해 1분기, 2분기까지 5분기 연속 상승 양봉이 나왔는데 6분기 만에 음선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요번 7, 8, 9가 여러분들이 힘들었겠어요. 왜냐면 코로나 이후에 오신 분들은 어디서 사도 그냥 이렇게 편하게 지내시다가 7, 8, 9 3달 동안 처음 이제 하락을 맛본 거거든요. 최근 1년에 오신 분들은 굉장히 힘드신 시기일 거예요. 하지만 좀 길게 본다면 주식이라는 건 언제나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함께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연구원이신 김윤철 연구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